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럼 내 얼굴에 나는 뭘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게 더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현행하고 있는 전체는 아니지만 흔한 방법들의 장단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여기다 필러 써놓은 거죠. EV죠, 그죠? 여기 이제 그림의 오른쪽에 우측에 보시면 여기 그림에 있죠. 필러를 쏘는 건데 필러 쏘는 거 얘는 한계점이 있어요. 왜 한계점이 있느냐? 여기를 채워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단순하죠. 그런데 문제 자체가 봐보세요. 이 왼쪽 그림을 다시 보면은 여기에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들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내가 채웠어요. 채웠는데 근육이 막 움직여요. 그러면 어디로 움직일까요? 위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위로 이동하게 되면 팔자주름이 어떻게 되죠? 더 깊어지죠. 위치 이동이 생길 수 없는 부위에만 써야 돼요. 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예. 근데 그렇게 쓰면 많은 양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방법은 이 근육 위층에만 써요. 근육 아래층은 압착이 생겨서 자꾸 위로 이동하니까 잘 안 쓰게 돼요. 그리고 유지기간이 굉장히 많이 넣었는데 한적은 유지기간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 더 나빠지겠죠, 위로 가면. 그죠? 그래서 이 소량을 근육 위층에다가 저는 깔아요, 소량을.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동은 잘 안 돼요, 위쪽으로. 이동은 안 되니까 유진이 잘 되는데 한계점을 못 벗어나게 되죠. 처진 거에 대한 해결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필러를 채우는 방법으로는, 그죠? 그래서 필러를 채웠는데 내가 많은 양을 채웠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그 필러 써서 간단하게 해결합시다, 이렇게 솔루션을 이제 드리면은 거기에 대해 반감 가지신 분, 내가 이제 팔자주름 한 필러 한 3번 채워가지고 많이 해봤는데 금방금방 재발하고 안 되더라 라는 분들은 보면은 주로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많은 양을 쏘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많은 양을 쏘게 되면 이 아래층에 들어가겠죠, 그죠? 근육이 밀어버리죠, 위쪽으로. 많은 양을 쓴다고 해결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적당량, 소량으로 적절히 쓰시면 돼요. 적절히 쓰시면 되고, 이게 자꾸 반복해서 채우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원인을 말씀드렸죠.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현상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필러나 무슨 여기 실을 넣는다고 해서 한계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팔자주름에 이제 필러를 채우는 방법 한계점이 있어요. 좋아지긴 하지만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처진사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계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적당량을 채워서 좀 흐리게 하는 거지 이거를 완전히 없애야 돼,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방법이 있겠죠. 여기 볼륨을 채우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지방하고 뭐 스컬트라 이런 걸 쓸 수도 있고요. 이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놨죠, 그죠? 그 영상을 만든 계기 자체가 이제 너무 과용하지 말자, 이런 계기였는데 이 스컬트라 써셔도 돼요. 써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러 할 때처럼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쓰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지방 이식을 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근데 지방 이식의 단점은 생착률이 낮기 때문에 여러 번 해야 된다. 스쿨트라의 단점은 안쪽에다 이제 살을 돋구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스쿨트라를 이쪽을 써서 살을 돋구는 방법을 쓰게 되면은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또 원칙적인 해결 방법, 특히 처졌을 때 해결이 되는 방법은 광대를 올릴 수 있는 중안면 거상을 하든지 아니면 실 리프팅 같은 거로 해결을 하면 되겠죠. 또 스킨보톡스를 쓰기도 해요, 그죠? 클리닉 같은 데 가시면 스킨보톡스 혹은 메저보톡스라고 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표면에 있는 표면주름들, 팔자주름이나 메리오나트 라인 주름에 있는 표면주름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수술도 있죠. 심지어 여기 이 부위에 기족 수술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실리콘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 저는 그런데 기족 수술 잘 안 해요. 옛날에 유행하던 수술인데 요즘 잘 안 해요. 기족 수술이 적어도 팔자주름의 해결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보형물들을 넣어주잖아요. 아까 이 모형도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근육 때문에 상방이동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악화되죠, 악화. 처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넣어주는데 이 근육의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 하루에도 수만 번 웃고 막 떠들고 하잖아요. 광대승천 하잖아요. 이 근육들이 여기 광대살을 들어주는 이 광대 올린 건들 있죠. 근육의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결국 보면은 제 말이 안 맞는지는 귀족 수술 하신 분, 그 실리콘 위치가 시간이 지날 때 어디에 위치 있는지 이렇게 만져보시면 본인 거나 아니면은 타인 분 거, 친구분들 거 만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위치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팔자주름은 안 좋아진 거죠, 그죠? 팔자주름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진 않아요. 예를 들어 귀족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여기 입이 내가 나왔어, 광대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여기에 너무 꺼져 있어. 그런 데는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팔자주름을 해결할 목적으로 귀족 수술을 하는 거는 좀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네요. 제가 주로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은 실리프팅을 하거나 처진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중안면 거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 부위에다가 튀어나온 부위 있죠. 위쪽에다가 캐번실을 써주거나 아니면 필러를 쓰거나 주로 이런 방법을 이제 선택하게 돼요.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한두 가지 방법을 섞어 쓰든지 아니면 한 가지 방법만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주로 하게 돼요. 그러면 거의 팔자주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건 없네요.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원인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두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얼굴마다 틀리다는 거죠. 결국 얼굴의 형태마다 틀려야 되는 거예요. 팔자주름 해결 방법도. 그죠? 거기다가 플러스 완벽한 단독 해결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난립해 있는 거예요. 방법들 자체가. 그래서 친구 보니까 팔자주름 필러 맞았는데 완벽하게 해결됐네? 나도 맞아야지. 이런 거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내 얼굴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 얼굴에 맞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실망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 아까 제가 이제 중복해서 드릴 말씀인데, 처짐이 원인인 경우, 그죠? 중년 이상 나이에 대해 처짐이 원인인 경우는 뭔 물질을 채워가지고는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처짐이 떨어졌는데 위 살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를 막 채워가지고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지는 선에서 말아야지 계속 채우게 되면은 이 좁은 공간에 공간을 봐보세요. 제가 넣는 부위가 이 부위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이 좁은 공간에다가 막 넣게 되면 밑으로 빠지게 되고 이 빠진 걸 위로 다 퍼지고 올라가겠죠. 그죠? 뭐 필러를 쓰든 지방을 쓰든 스커터를 쓰든 안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영구적인 방법은 없다는 거죠? 영구적인 방법은 없죠. 오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래가는 방법은 거상하는 방법이 제일 오래가겠죠. 이 광대를 들어 올리려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제 안면거상할 때 귀 근처, 귀 앞선 절개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쪽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눈 쪽으로, 눈 아래쪽 절개를 통해서 올릴 수 있어요. 중안면거상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하는 병원들이 꽤 많이 생겼죠. 이게 통상적인 안면거상하고는 좀 틀려요. 제가 팔자주름 부작용을 많이 봤는데 근데 이게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작용들이 제가 이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본 부작용 이제 겪어본 이제 환자분들한테 여쭤보고 그 말씀하신 부작용들 들어보면은 그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인 자체가 처져 있는데 막 넣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막 넣었어요. 이렇게 부어 있으니까 한 덩어리가 돼 보이니까 덜해 보이겠죠. 그 붓기가 조금 빠지면은 다시 돼 보이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주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부작용 같아요. 제가 본 부작용 중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요? 빼야 되겠죠? 뺄 수 있는 거면. 예를 들어서 상방 이동한 실리콘이 있다. 여기 귀족 수술을 해서. 그럼 저는 제거하라 그래요. 제거하고 여기를 좀 줄이는 방법하고 여기를 좀 올리는 방법을 동시에 쓰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죠. 근데 이게 걷어 올리지 않는 이상 처진 거는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거롭잖아요. 사실. 단지 팔자주름이 좋아지기 위해서 중안면 거상을 하는 건 넌센스잖아요. 얼굴 전체가 떨어져 있고 노화가 많이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안면 거상 이란 게 필요한 건데 이게 팔자주름 좀 보인다고 해서 안면거상이라 뭐 좀 넌센스죠. 그러면 이 팔자주름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좋아요. 바쁜데 언제 내가 이게 막 휴가를 막 2주 3주 내서 안면거상을 해요. 근데 세우는 것까지는 오케이 좋은데 이게 한계점이 있구나. 내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채우는 거 자체가 다 지방, 필러, 실 이런 거 다 좀 말랑말랑하죠. 물성을 가지는 것들이잖아요. 물성을 가지는 것들이라 채우게 되면은 이쪽이 굉장히 움직임이 많은 부위라 가지고 압착도 일어나고 해서 처음 넣었을 때 그 당시나 하루 이틀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빠진 듯이 보이는 게 정상이란 거죠. 거기에서 아쉽지만 만족을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팔자주름 시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냐면 시술이란 게 원리적으로 따지면 이제 제가 성형외과에서 하니까 이거는 원리가 처진 거예요. 거상을 해서 덜어 올려야 돼요. 혹은 적어도 실이라도 써서 바짝 덜어 올려야 돼요. 광대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긴 한데 수술을 하고 이 시술하고는 회복기하고 비용 여러 가지 차이가 너무 간격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팔자주름 좀 심한데 회의가 있어가지고 일주일 뒤에 내가 조금 이거 흐리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간단한 방법을 해결하는 게 좋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흐려지는 정도에서 만족을 하셔야지 자꾸 하다 보면 따지는 게 두 가지잖아요. 그죠? 이 비용에 이 가성비가 이렇게 되냐 안 되냐 하겠죠. 근데 얘는 가성비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수술을 안 하고 뭐 스컬트라 지방 필러 다 넣어줘요. 이렇게 한다고 해결이 되는 부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팔자주름에 대한 영상 잘 보셨나요? 이상으로 비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